관리번호 3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수업 단원은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오늘 학습 목표를 같이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차차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1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면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리고 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를 어느 때에 쓸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을 텐데 독서란 뭐라고 했죠? 제가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때 독서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인데 독서는 문제 해결 과정인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글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로 글에 나타난 정보들을 활용해서 글에 있는 맥락들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뭐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 나타나 있는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뭐 이해한다든지 하는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으려면 어느 때에 사용되나 이 해결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를 볼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이 잘 시행됐는지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서가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적절하게 이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잘 이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같이 준비한 자료 같이 있죠. 이 부분 노재현 씨의 말을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오늘은 읽기 전, 중, 후에 따라서 선생님이 활동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읽기 전 가보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글을 또 책을 읽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효과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건데 글을 읽기 전, 혹은 글을 쓰기 전, 혹은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은 읽기 목적이겠죠. 읽기 목적 설정하고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을 봅시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을 읽기 전에 우리 뭘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겠죠. 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까요?
그쵸? 글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그리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 이메일 글을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예측하면서도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읽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고 자료에서 글을 읽으면 어떤 목적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 글을 읽을 거면 어떤 목적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가람이가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지금 밑에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맨 마지막 문장을 보고 가람이가 저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하기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자료로서 찾기, 그러니까 자료로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글을 이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글쓰기에 자료로서 활용하겠다. 근데 이 글쓰기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하기 소통 문화 와 관련된 이걸 주제로 한 글을 쓸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글 앞에 자료에 있는 글들을 방금 가람이가 잘 해준 것처럼 마지막 문장을 조금 봐줬는데 이렇게 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훑어 읽거나 혹은 글의 제목을 보거나 혹은 글의 첫 문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을 예측하고 또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경 지식 먼저 활성화해 볼까요? 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첫 문단에 쌤 마지막에 욕설 이런 말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문단에. 그러면 욕설이랑 욕이란 정확히 뭘까? 욕이란 뭘까? 왜 욕을 쓸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욕을 쓸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쵸? 왜 욕을 쓸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그 논어라는 부분이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논어에 나오면 하면서 보이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의 기도 베풀지 말라라고 하면서 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말들을 조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조금 막 떠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측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글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이나 읽기 맥락 그리고 문단의 끝 문장, 첫 문장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서 글을 예측할 수 있는데 한번 예측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올까요? 네.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쵸.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해서 뭐 언어의 중요성 뭐 이런 말도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보니까 사회문화적 차별에 관련된 표현, 그러니까 차별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을 거다. 차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거다. 차별 관련된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뭐 욕설 아까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언어의 중요성이 있을까, 뭐 욕설이고 나쁜 점 이런 거 나올까? 하면서 좀 얘기를 생각해봤어요. 욕설이 나쁜 점? 나쁜 점이 나올까? 예측을 좀 해봤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이후에 글을 정확하게 읽는 과정에서 또 목적을 이행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뭐 그러면 우리가 목적 설정해보고 외운 지식 활성화해보고 예측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읽기 중 활동을 선생님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기 중 활동도 준비했어요. 이것들 먼저 같이 보고 같이 보면서 글을 읽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제시할 거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답하기 활동을 준비를 했어요. 질문을 제시하면서 답하기. 그리고 그림이나 선 등을 하면서 구조를 이해해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목적을 통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질문 제시하면서 답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왜 이렇지? 혹은 이 이유에는 무슨 말이 나올 거야? 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예측했던 것들도 이런 것들도 언제 나오지? 와 같이. 아니면 이 뒤에 내가 예측했던 것들이 나오겠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걸 읽는 중에 질문을 제시하면서 또 혹은 옆에 써보면서 혹은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답을 하면서 읽는 과정으로 이거를 중심으로 글을 읽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 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림이나 선택을 활용해서 글을 옆으로 구조를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도 충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걸 목적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을 확인하면서 읽는다는 점은 결국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이잖아요. 글쓰기에 자료가 활용할 거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내 글쓰기에 자료가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체크하면서 글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들이랑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 방금 말했죠? 질문하면서 시험 주제가 답하면서 읽을 거라고.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메모해 보면서 글을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3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글을 읽고 질문을 답을 해보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게요. 이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질문을 제시해서 답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왜 있지? 혹은 여기 보면은 예컨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는 그거 관련된 예시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왜 여기서 예시를 제시했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왜를 붙여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다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공유해 볼까요? 질문을 만들면서 우리가 답을 하면서 읽었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항상 밝은 우리 가람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발표해 주세요. 네. 이 문단 첫 문장에 사회적 문화적 차별 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하죠? 네. 이거랑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있을지 궁금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첫 번째로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성차별적 표현, 그리고 신체차별적 표현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해주더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문화적 차별, 의식, 차별,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것들로 뭐 지역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성차별적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신체 세 가지 기준에서 차별을 하는 표현이 있었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알고요. 자, 다음. 네. 우리 민지가 얘기를 또 해주겠다고. 민지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질문을 느꼈죠? 네. 맨 마지막 문장에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그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질문이 되려면 이거 여기 나타난 것들 외에도 생각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질문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 나온 거 말고 그 외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그 외의 바람직한 것들을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또 자료를 또 찾아볼 수 있겠죠. 도서관에 가서 전문 서적을 찾아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아본다든지, 혹은 친구들과 얘기해보면서 토의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선생님이 읽기 후 활동도 같이 또 준비했어요. 읽은 후. 읽기 후 활동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첫 번째로 글 내용 정리하는 거. 여태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되게 많은 내용, 많이 또 능동적으로 글에 참여하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 내용을 그다음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글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평가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후감 성문 쓰기 활동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 글 내용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우리 글 내용을 지금 그림 선 등을 활용하면서 글을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이거 발표해 줄 친구 있나요? 나와서? 이 부분은 되게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백지가 선생님이 한 장 나와줬었는데 그걸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민수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좋습니다. 자, 민수 관련된 거 발표해 주세요. 나와서. 네.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민수가 얘기한 거를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럼 첫 문단부터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첫 문단 보면은 어떤 거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욕설이 일상화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반성할 문제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욕설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단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겠죠? 이 문단? 갈 때 욕설이나 비속은 아니지만 차별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직업, 성, 신체 차별적 표현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욕설 이외에도 신체 차별적 차별 표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3문단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에게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바람직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의 다양한 상대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들이겠죠? 것들이겠죠? 그런 표현들이 결국 바람직한 해석을 막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려와 존중에 이제 집중을 한 거고 초점을 둔 거겠죠? 좋습니다. 잘 얘기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린 두 번째로 평가하기라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 이 평가하기는 결국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목적을 잘 달성했는가인데, 그리고 이 목적을 잘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잘 확인하면서 읽었고, 또 점검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읽는 과정에서 잘 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또 조정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은 당연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잘 진행했는지, 에 대해서, 그리고 적절하게 점검하고 그에 맞춰서 속도를 조정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까지도 점검을 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저기 나눠주는 자기 평가집이 있죠? 거기에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적혀 있을 건데, 그것들을 지금 같이 보면서 자기 피드백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좋았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진행해서 답을 했고, 또 우리는 계속 목적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목적이 뭐였죠? 바람직한 예술품 문화 형성하기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독후 감상문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저 목적을 활용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당연히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이고요. 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다른 글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글을 읽으면서 얻은 되게 인상이나 감상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독후 감상문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